다음 챕터는 여행과 기록입니다. 기억은 과거를 편집한다. 오래전에 다녀온 여행을 떠올리면 그 어떤 기억도 선명하지 않다. 여행에서의 초월의 경험은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야 언어로 기술될 수 있다. 언어로 옮겨진 후에야 비로소 그것은 생각이 되어 유통된다. 유통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기억은 창고 깊숙한 곳에 묻혀 잊혀진다.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그 경험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으로 바꿔 저장한다. 저는 이 챕터를 읽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약간의 현타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행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하세요? 저는 글 남기거든요. 일기처럼. 제가 항상 책 집필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항상 일기처럼 남기고 있긴 한데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걸로 책 하나 쓰긴 했었거든요. 출판 안 했는데 쓰긴 했는데 지금 다시 보면 너무 못 썼더라고요. 언제 어떤 거를 주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막 느끼는 감정을 사실 기록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데 그때는 그냥 현상에 대해서만 적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먹었다, 어딜 갔다, 어딜 봤다 이것만 제가 글로써 쓰니까 사실 쓸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항상 여행 기록에 대한 창대한 꿈을 가지고 항상 종이랑 수첩을 가져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쓰는 게 약간 항상 막 버스 시간, 기차 시간 이런 거 약간 잊지 말아야 될 거 적어놓는 걸로만 쓰고 기록은 잘 안 하는데 그게 항상 아쉬워서 언제는 그 미술관을 도는데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작품들 또는 인상 깊은 작품들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글로 쓰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녹음하면서 그 작품 이름들 쓰고 내가 거기서 보고 느끼는 거. 저 사람 눈이 간다. 뭐 나는 인물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어디의 풍경은 되게 조용해 보인다. 이 작가는 꼭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다. 좀 더 제가 마음 부담도 없고 편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듣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 다시 듣기 너무 오글오글하고 다시 듣고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글로. 그때는 좀 그걸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음성 파일 같은 거 이렇게 글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프로그램도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으로 기록하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음성으로 기록을 하면은 그거를 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들리게 하고 이제 오디오 켜놓고 하면은 그게 갤럭시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네, 들었던 있어요. 것 같은데 사실 네이버 지도래. 네이버 메모 같은 경우도 오디오 키면은 해주긴 하거든요. 약간 오타가 좀 많아서 좀 천천히 얘기하면은 바꿔주더라고요. 그 강의실에서 교수님 말씀 그냥 이렇게 녹음해놓고 나중에 맞아요. 그럼 사실 진짜 너무 공부하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교수님 발음과 목소리가 그렇죠.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제이미님은요? 근데 저는 나나님 방식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컴퓨터에 글을 써서 남기거나 아니면 SNS에 뭐 인스타 스토리 이런 식으로 올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여행에 가서 컴퓨터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수족관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같이 가족 단위로 온 애가 있는데 거기 그 가족에서 꼬맹이가 저기 무슨 물고기 있어 저기 무슨 물고기 있어 이러면서 너무 신나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핸드폰에 앱스토어에 데이그램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기장처럼 쓸 수 있는 유료 앱인데 그걸 이제 켜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귀엽고 나도 어렸을 때 이랬었던 것 같고 어딜 가든 다 똑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감정을 위주로 담아놨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무조건 사진이었어요. 무조건 어느 지역을 가면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 뭐 아니면 신기한 풍경들 뭐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진을 찍는 게 제 여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먹기 전에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강박도 싫었고 내가 나오는 사진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게 되니까 뭔가 나는 잘 찍어주는데 쟤는 왜 나를 못 찍어줄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내 여행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싫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인생샷 없는 인생 여행을 하자. 이걸 약간 모토로 잡고 내가 잘 나오지 않아도 만족하고 굳이 사진으로 남기려고 하지 않고 정말 사진에 집착을 하지 않는 그런 여행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록은 어떻게 했냐면 영상으로 했었거든요. 뭔가 사진은 왜곡이 심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그 찰나의 순간을 딱 담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여행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 현타가 왔던 게 뭐였냐면 남들한테 보여지는 건 결국 제 사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정을 너무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던 하늘은 이렇지 않은데 뭔가 없던 하늘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하늘이 되게 하얗고 그랬는데 파란색으로 만들어야 사진이 더 예쁘다고 평가를 받을 것 같고 이게 제 기억을 결국 왜곡을 시켜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는 여행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영상을 계속 담기 시작했는데 그 영상이 있잖아요. 사실 자기 얼굴이 맨날 그 셀카를 찍거나 거울을 볼 때는 자기가 예쁜 각도로 보잖아요. 근데 영상을 찍으니까 정말 다각도에서 자기 얼굴을 보게 되니까 뭔가 그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그런 것도 뭔가 영상에서는 약간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고 근데 영상으로 남기시는 걸 전 되게 추천드려요. 제가 나오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풍경을 찍을 때 사진 말고 그냥 영상으로 찍으면은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더 오래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영상을 남겼을 때 그 분위기가 확 떠오르고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행할 때 사진 찍기 힘든 거 저도 엄청 공감돼요. 왜냐면 옷을 대충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여행하러 왔어. 사진 찍으러 왔어. 더군다나 내가 이걸로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어느 순간은 진짜 카메라를 아예 안 찍고 아까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예 사진을 안 찍고 그냥 내 편한 옷을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아쉽긴 해요. 맞아요. 근데 사진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다시 나의 추억용으로 추억 해상용으로 이걸 찍는 거면은 내가 잘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만족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돼서는 뭐 정말 잘 나온 사진 한 장 그걸 하나 찍기 맞아요. 위해 진짜 여러 장 찍잖아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쏟는 포즈도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또 한국인이 항상 핫스팟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진 잘 찍으려면 한국인 많은 데로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또 한국인이 진짜 잘 찍어줘요. 맞아. 근데 그래서 외국에랑 다니면은 왜 이렇게 사진을 찍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국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외국에도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 인스타 가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약간 그냥 이 장소에 내가 왔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물이 중요해서 이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놓치지 않겠다. 모든 한 장에 다 담아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허벅지에서 자르기도 하고 구도를 생각을 하고 뭐 전체적인 느낌을 생각한다면 외국 분들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담아주겠다. 알리바이 약간 그런 사진처럼. 맞아요. 위에서 맞아요. 찍으시잖아요. 또. 그 제가 느꼈던 게 한국인한테 찍어달라고 하면 원하는 걸 정확히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배경. 다리 길어 내가 보이게 나오고. 이 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파리 에펠탑이면 파리 에펠탑이 다 나오는 것까지 사람 좁게 보여도 괜찮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우리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부탁했을 때는 정말 나만 그냥 나와요. 사람 뒤에 있는 배경은 다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 서양 차이도 있다고 하거든요. 저 이거 마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마크님은 미국에서 살다 오셨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은 사진을 좀 어떻게 대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걔네는 그런 데 가서 사진을 찍어요. 찍어도 그냥 자기 자신의 얼굴 그대로를 찍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쁘게 보여야 된다, 잘생기게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조금 차이점이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친구들이 여행 가서 여행 사진 찍었다 하면은 미국인들은 되게 웃긴 표정 많이 찍거든요. 막 사진 찍을 때. 근데 한국인들은 무조건 예쁘게 멋있게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좀 다르지 않을까.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게 좀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 아시아인들이 쓰는 그런 어플 있잖아요. 셀카 어플 보고 되게 놀란다 하잖아요. 눈 키워주고 맞아요. 턱을 깎아주고. 뾰족하게 해주고 약간 아시아인들의 특징인가요? 약간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 거에 신경을 쓰는 거? 근데 그게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양에서는 개인이 중요하잖아요. 동양에서는 반대로 관계가 중요해요. 그 사진에 좀 그거를 연결시키자면은 내가 여기 갔다 왔고 내 얼굴이 이런데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동양에서는 이제 관계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갔는데 이거를 남들이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그거에서 오는 좀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한국은 특히 뭔가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잖아요.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익숙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을 어느샌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좀 더 부추겼던 게 SNS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우리는 지금 이 사진,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시아인과 서양의 사람들을 좀 이게 다른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문화권마다 뭐가 보여지는 게 중요한지에 포커스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래 이게 유일한 차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쵸.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록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잊고 싶지 않아서겠죠. 근데 다시 그 기록물을 보시나요? 얼마나 자주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 혹은 뭐 영상을 꺼내보시나요? 사실 여행 갔다 와서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사진 정리하는 거예요. 사진 정리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다시 보고 싶어서 찍은 건데도 정리하는 거 너무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나 그때 유럽 갔을 때 뭐 했지? 라는 식으로 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은 뭔가 또 약간 새록새록 올라오고 그때 그 기분 약간 그 되게 일상에 지쳤을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상에서 벗어나 있었을 때 지금 이곳이 아닌 곳에 있었을 때 다른 경험들을 많이 했을 때의 모습들이니까 그때의 나를 좀 보고 싶어서 힘들 때 찾아보게 그쵸. 되는 그런 너무 행복해 보여요. 여행 갔을 때 내 모습이. 저는 되게 자주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뿐만 아니라 저는 다이어리를 쓰는데 그러니까 스케줄러에 그날 제 감정도 같이 적어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수시로 몇 년 전 다이어리를 찾아봐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진 찍히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풍경 사진을 위주로 찍거든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을 내가 몇 시에 어디서 찍었는지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들이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풍경 사진도 좀 원 없이 찍는 편이에요, 저는. 저는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 저는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을 위주로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약간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보면은 다 기록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마다 한 사진을 이렇게 꼭 올려놨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런 사진이나 영상의 그 여행의 기록물들이 자신의 여행을 좀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카메라 이렇게 찍을 때는 기분이 좀 좋을 때잖아요. 진짜 여행은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그런 거잖아요. 기차를 기다리고 기차를 놓치기도 하고 연착이 되면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거는 사실 촬영되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잊혀지고 사진에서 보여지는 뭔가 내가 좋았던 경험만 남아있게 되는 것도 같아요. 사실 여행 가면 사실 여행에 대한 책 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동 시간이라든지 딱 숙소에 짐 풀어놓고 잠깐 쉬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사실 훨씬 길거든요. 좋은 시간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 순간을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 순간보다 뭔가 표 끊고 예약하고 일정 짜고 이런 것들이 더 지치고 힘들게 되면은 여행을 이제 안 가게 되는 거고. 그게 약간 여행을 미화시키는데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행복할 때만 사진을 찍고 우리는 그 사진만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뭔가 추억이고 뭐 기억이라는 게 원래 계속 보게 되는 것들을 뭔가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서 결국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보게 되면은 차차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뭐 표를 어떻게 샀는지도 다 까먹고 결국에는 표를 사서 들어갔던 그 장소만 기억을 하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글로 5만 가지를 다 풀어놓는 성격이어서 오히려 제 기억보다 그게 더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 신기하네요. 맞아요. 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도대체 더 여행 갔을 때 세세하게. 글을 언제 써요? 저는 항상 쓸 그게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옛날에는 노트북을 들고 다녔어요. 그때는 뭔가 계속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어디 분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계속 밤마다 다이어리를 적었었고 나중에는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오늘의 감정 이러면서 A로그 같아요. 지금 마크님이 하시는 그 A로그 같이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이 감정이 그 뭔가의 생생함을 담아서 하다가 이번에는 영상을 계속 찍었는데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유튜버를 준비하시든 아니든 영상을 계속 찍으시는 걸 진짜 추천드릴게요. 너무 생생하게 잘 기록이 되더라고요.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쵸. 저는 옛날에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도 비싼 거 사가지고 들고 왔는데 소매치기 당할까 무서워서 못 맞아. 꺼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있어요, 사실. 그때 맞아요. 특히나 중남미 가가지고 괜히 소매치기 당할 것 같은데 라고 안 꺼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습관이 돼서 아예 안 꺼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핸드폰이 짱이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전 그래서 카메라 가져간 적이 없어요, 저는. 전 항상 카메라가 그렇게 비싸고 내가 망가뜨릴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어디를 갈 때도. 전 그 무거운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도요. 네, 항상 그냥 폰카 정도로 만족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사진 찍고 할 때도 저는 항상 그런 거 찍는 거 좋아하는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모로코 갔을 때 그랬는데 그분들은 약간 찍히는 거 되게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들면은 자기를 찍는 게 아니었는데도 막 소리 지르고 찍지 말라고 하시고 되게 싫어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면은 좀 이렇게 막 몰래 찍는 스킬이 늘게 되죠. 이렇게 가방에 숨겨놓고 이렇게 살짝 찍고 풍경을 찍으려고 해도 막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직 현재라는 파트에서는 생각과 경험의 관계는 산책을 하는 개와 주인의 관계와 비슷하다. 생각을 따라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이 생각을 끌어내기도 한다.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생각으로 정리되고 그 생각의 결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 보통의 인간들 역시 현재를 살아가지만 머릿속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를 말아야 하고 불안한 미래는 피하는 게 상책이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게 된다. 여행은 그런 우리를 이미 지나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는다. 여행은 과거와 미래로부터 끌어내 우리를 현재로 데려다 놓는다는 작가의 말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이거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한테는 좀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시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그 생각만 하면서 왜 이렇게 시험을 봤을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당일치기로 강릉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정말 그 순간만큼은 그냥 눈앞에 있는 바다 보고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뭐 이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물론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날 하루는 되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저도 약간 도피하고 싶을 때 간다는 게 이런 현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여행이. 저도 이제 기운 빠지고 이럴 때 집에만 하루 종일 있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생각이 사실 더 많아지지 않아요? 누워만 있고 자면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도 다른 걸 해야 돼요. 생각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냥 후드에 추리닝 바지만 입고 코트만 하고 그냥 동네를 이제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가본 동네 걸어보고 그런 짧고 간단한 여행만 해도 훨씬 생각이 좀 정리도 되고 현재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걸 여행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제일 멋져요. 저도 이거 동의하는데 제가 진짜 평소에 인생 살 때 시간에 대해 진짜 민감하거든요.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진짜 기분도 나쁘고 되게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이거 시간 지금 낭비하는 것 같은데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좀 효율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평소에. 근데 유일하게 제가 여행할 때만큼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를 오롯이 좀 즐긴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동의를 하지 않아요. 일단 동의를 하는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이 말에 덧붙여서 이 말 자체가 뭔가 과거랑 미래를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여행은 뭔가 항상 과거랑 미래가 더해져야지만 좀 더 풍요로운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여행지를 가서도 이전에 했던 여행지랑 비교를 하기도 한다던가 아니면 옛날의 추억을 회상하기도 한다던가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뭔가 건설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던가. 그래서 저는 어떤 여행지를 가면은 항상 과거랑 미래가 다 섞여져가지고 더 뭔가 여행이 풍요로워졌던 경험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막 그렇게 100% 동의는 하지 않고 또 동의를 하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 딱 겪었거든요. 한국에서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딱 여행을 가니까
아, 지금 내가 이 돈과 시간을 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를 즐겨야지. 어차피 제가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더 즐길 수 있지 않았나. 현재에 너무 즐길 거리가 많고 구경거리가 많으니까 현재의 걱정거리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을 추가를 하고 싶었어요. 얘기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여행을 하지 않은 현재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할까요? 여행을 할 때는 걱정이 없다고 다들 그러셨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근데 왜 현재에서는 우리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봐요. 저는 이게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대학 가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해야 되고 뭐 아이 낳아 가정 꾸려야 되고 내 일에서도 두각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쭉쭉쭉쭉 인생이 100세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할 일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00세까지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 나를 계속 준비시켜야 되고 근데 여행을 가면은 그 맥락에서 내가 잠깐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행 갈 때마다 조금 웃긴 얘기긴 한데 유서를 쓰고 가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모르죠, 사실. 근데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유서를 쓰면서 살아야 돼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100세까지 열심히 살다가 늙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행을 딱 가는 순간에는 그냥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여기에서의 삶이 이어질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잠깐 내가 이어질 삶에서 잠깐 벗어난 어떤 일탈을 경험을 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내가 베트남 여행에 가서 여기서 연금 어떻게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어떤 삶의 방관자의 입장에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을 가는 순간. 그러면서 방관자일 때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삶의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여행할 때만? 베트남에 내가 여행 갔으면은 베트남 정치 사정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맞아요. 아. 그 베트남의 어떤 미래, 베트남의 경제, 베트남에서 살려면은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되는지, 어떤 곳에 집을 사야 되는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돼요. 사실 저는 그게 쓸쓸해질 때도 있거든요. 내가 막 프랑스 파리 막 너무 좋다고 돌아다녀도 나는 그냥 여기 잠깐 부유하다 가는 사람이고 아무런 어떤 파리 사람들과 어떤 로컬과의 관계 뿌리 깊게 맺을 수 없다는 게 쓸쓸해질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어떤 자유 또는 보호막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난 여기 잠깐 들렀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쌍방의 경험을 주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삶이 끝날 수도 있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면은 오로지 지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저도 난나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여행은 끝이 있잖아요. 근데 삶은 물론 내일 당장 끝날 수도 있죠. 근데 거의 높은 확률로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끝이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즐기게 되면 그 다음에 있을 모레는 내가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죽을 게 아니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궁리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난나님 의견에 많이 공감이 갔어요. 저희 사피엔스에서도 비슷한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곡식을 기르고 잉여의 작물이 생겨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내일 모레, 일주일 뒤, 한 달, 내년 그걸 생각하게 되면서 그 전에 어떤 조금 더 안전을 이루고 발전을 이뤘을 수는 있어도 그 전에 하루하루 충실한 그것은 잃어버렸다. 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일상 속에서 막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 타입이고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크게 뭐 책임져야 할 문제나 크게 인생에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닥쳐와도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을 할 때나 일상이었을 때나 사실 비슷했던 것 같은데 여행을 했을 때는 이제 좀 더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랐던 게 내가 돈이랑 시간을 다 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여행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행이 뭔가 정말 매 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걱정들을 좀 더 미뤄둔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도 그랬던 게 이번 여행에서는 진짜 뭐 미래나 과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였어요. 당장 한국을 가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사실 거기서도 신경을 계속 쓰고 있었던 문제인데 뭔가 들여부은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문을 2개 만들어서 한 문에 다 박았어요. 그냥 모든 불안 그런 걸 넣고 그거를 잠그고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생각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제가 어느 순간 느낀 게 옛날엔 여행을 진짜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냥 별로인 것 같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행을 가면 그런 현재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데 그게 약간 회피성이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는 할 것들인데 그냥 잠깐 내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잠깐 회피했다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강해서 그래서 진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일상을 좀 여행처럼 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루하루 현재에 충실하고 약간 뽕 뽑는 느낌? 여행 가면은 그 장소에서 돈하고 시간을 쓰니까 뽕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게 즐겨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는데 그것처럼 약간 저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시간에 예민한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거면은 여행을 가서 기쁨을 느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닐까? 그럼 나는 지금 일상에서 나만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굳이 여행지로 여행을 떠나는 게 여행인가? 굳이 그렇게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마크님은 그렇게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한테 있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거는 그날 하루 동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하루 동안 기쁨을 누려봤자 뭐 얼마나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마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마크님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이미님은 지금 하시는 그 목표는 제이미님이 하고 싶은 건데 그 과정은 그렇게 막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확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달성을 실패를 했을 때 남들한테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불안함은 여전히 계속 남아있거든요. 저는 마크님의 그런 목표식과 실행력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현타가 빨리 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중간중간 계속 의심이 들거나 내가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걸 해봤자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것들이 안 하려고 해도 머릿속 맴돌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약간 지우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저는 항상 그럴 때 현타가 와버려서 굳이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제 스스로를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불어넣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마크님의 그런 뚜렷한 목표의식과 약간 구체화하는 거? 그리고 그에 따라 달려가는 그런 실행력이 항상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약간 마크님이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 잘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이미님이랑 마크님은 약간 상황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얘기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하루에 뽕을 어떻게 뽑냐, 하루를 어떻게 충실하게 사냐 이거였는데 마크님은 지금 하시고 싶은 일이 뚜렷하게 있으시고 가정에서 얻는 성취감이 하루에 자신의 만족도에 기여를 하는 걸 자신이 아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다 행복하고 충실하고 뭔가 그런 여행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이미님은 그 상황적인 상황에서 그 과정은 힘들고 그 목표가 행복하고 불안정하고 하니까 뭔가에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미님은 여행을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결론은 여행을 가셔야 돼요. 아니 왜냐면 지금 마크님은 지금 일상이 여행처럼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사는 거에서 만족감 얻고 성취감 얻는 거니까 가실 필요가 없는데 제이미님은 여행을 가시는 게 어떤지 그래서 네, 그런 느낌에서 시험 끝나면 가려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가십시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행은 확고하게 1인칭 시점이다. 나의 시점에서 세상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곳을 여행하고 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도시의 전부를 속속들이 다녀온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타자를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여행책, 여행 프로그램 등으로 3인칭 시점에서 여행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여행 경험은 타자의 시각과 언어를 통해 좀 더 명료해진다. 세계는 엄연히 적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세계와 우리 사이에는 그것을 매개할 언어가 필요하다. 내가 내 발로 한 여행만이 진짜 여행이 아닌 이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행을 다녀왔다라는 표현은 대체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약간 몰입하고 나왔을 때도 여행을 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전 소설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소설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잠깐 현실을 잊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되게 도피를
즐기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내가 완전히 그 상황에 빠져들어서 공감하고 느끼고 내가 가본 적이 없었던 곳에 가본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듬뿍 빠져서 딱 책을 딱 덮었을 때 어딘가를 갔다 온 그런 기분이 한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지각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는 작품들도 있어요. 되게 몰입도가 높은 작품들의 경우에는 저는 그럴 때도 충분히 여행을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제 혼자 여행 가지 못했을 때는 책을 엄청 읽었어요. 특히 소설책. 사실 사회과학책은 그런 기분 안 주거든요. 사회과학책은 저한테 무슨 지식을 줘요. 그래서 약간 똑똑해진 기분? 뭔가 깨닫는 기분이 있는데 내가 완전 몰입돼서 다른 세상에 다녀온 기분을 주는 거는 소설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여행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진짜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시 전부를 속속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여행이 아닌 건 아니고 여행을 살짝 훑기만 해도 훑는 것이 자기의 목표면은 그건 자기의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제 여행은 새 문화를 얼마나 잘 아는가 알게 되는가 혹은 그 도시에서 새 친구를 만날 수 있었는가 그게 제가 요새는 말할 수 있는 여행의 기준인 것 같아요. 여행을 잘 했지만 뭔가 나는 정말 관광객스러운 것만 본 것 같아 하면은 뭔가 여행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친구를 만나지를 못했네. 현지인 친구와 한 번도 대화를 해보지 못했네 하면은 또 뭔가 여행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 여행의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이 높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조건 뭔가 현지스러운 문화를 꼭 체험해보자 그런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목표가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딱 만족이 돼야지 아 여행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의 목표라고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여행의 목표가 뭐예요? 저는 뭐 혼자서 무사히 다녀왔다 이것도 있는데 저는 주로 제가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나라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개 되진 않지만 혼자 가서 내가 학교에서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언어를 현지에서 썼을 때 현지인이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 네, 만족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여행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일이나 일함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외국 가면은 여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깊게 생각하지 말고 네. 단순하게. 그러면 저희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서 여행의 기준입니다. 작가는 와이프와 함께 뉴욕에서 2주간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와이프가 나 진짜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분명 한국 사람이시니까 뉴욕을 가 계시면은 어떻게 보면 여행이잖아요. 근데 거기 속에서도 진짜 여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행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걸 우리가 여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담당 교수님이 그런 유럽 이탈리아로 그런 논문 발표 연구회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좀 젊은 교수님이라서 교수님 너무 부러워요. 이탈리아 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나 가면은 거기 호텔하고 발표회밖에 안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나라에 가서 뭐 살아도 일적인 그런 관계로만 가서 했을 때는 여행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여행의 기준은 그 나라를 얼만큼 경험할 수 있는가, 약간 경험의 다양성? 그 나라에 갔을 때 뭐 유명한 데도 가보지만 때로는 그냥 동네 골목도 가보고 로컬하고 놀아도 보고 그냥 길거리에 뭐 카페에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구경도 해보고 약간 그런 걸 했을 때 좀 더 여행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많이 다니거나 그 나라에 가봤다 라는 걸로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작가의 아내분이 진짜 여행을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기간은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여행을 하고 싶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친구들이랑 어디를 가도 다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서울 어디를 가도. 그래서 항상 엄마가 만약에 서울에 올라오면 이런 데도 가보고 저런 데도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로 진짜 가족이 다 이사를 오고 나니까 막상 이게 서울 생활이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엄마랑 가야지 했던 곳들은 다 뒷전이고 그냥 당장에 장 보고 이런 게 이제 디폴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행을 즐기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여행이 길어지면 생활같이 느껴진다는 맞아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제이미님이랑 동감하는 게 제가
다른 나라를 가면은 여행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나라 가면은 와 여행하는 기분이 들고 여행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막상 미국에서 살았을 때는 그냥 살게 되니까 여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해도 여행하는 기분도 안 들고 그냥 돌아다니는 기분? 그래서 힘들었어요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그 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여행이 안 되고 또 새로운 곳을 잠깐 갔다 오면은 그게 여행이지 않나. 김영하 작가님의 아내분도 뉴욕에서 살게 되니까 그게 여행이 아니었고 뉴욕에서 살지 않았고 그게 끝이 있는 여행이었다면은 아마 그게 여행으로 느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말한 거는 뭔가 여행은 일상과는 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종합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행을 가서도 일상처럼 뭔가 하는 여행. 그런 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런 여행을 더 좋아해요. 한 달 살기. 그런 것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딱 여행에서 느끼고 싶은 그런 새로움과 그러면서도 그 여행에서 일상 안에 파고드는 그런 느낌을 두 개를 딱 잘 배합한. 그게 딱 한 달인 것 같죠. 맞아요. 한 달이 넘어가면 생활이 돼요. 그때부터. 그쵸. 관광객과 뭔가 현지인의 그 딱 사이가 맞아요. 한 달이지 않을까. 맞아요. 참 사람은 계속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인간 안에 이동의 DNA가 들어있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안 떠나고 싶으세요? 근데 그거 또 반대되는 말로는 사피엔스에서 작가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옛날에는 추방당하는 것만큼 극악의 형벌이 없었다. 떠돌아다니는 게 가장 큰 형벌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행이 지금은 낭만적이게 된 게 낭만주의의 마케팅의 폐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좀 다른 관점에서 또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뭔가 합니다. 여행이 되게 행복한 것이니까 떠나라 이렇게 부추기니까 네, 오히려 여행보다는 안전하게 정착된 생활을 하는 것도 큰 행복이 아닐까라고 요즘에 저는 생각을 해요. 정착됐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그래. 여행을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뭔가 탈출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간다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상을 못 바꾸는 그런 사회 구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크님이 행복하시잖아요.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일상을 여행처럼 하시고 계시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회사를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나, 뭔가 여행처럼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크님은 굉장히 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계속 회사를 다니고 안정감과 그런 것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정감이라기보다는 사실 분위기상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 것 같고 경제적인 상황과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일상에 변화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그런 선호도나 뭔가 희망? 이런 것들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나눠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어요. 사실 못 나눠본 말들이 너무 많아요. 주제가 많았는데 너무 아쉽지만 오늘 너무 재밌는 대화였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 Eiffel